지난 여름 서울 역사박물관에선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전시회가 열렸다. 조선시대 여인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유물 전시회였다. 이곳에 전시된 각종 교훈서들은 당시 여성들의 생활을 말해준다. 삼종지도를 따르고 어린 시절부터 이성과의 접촉을 삼가야 했던 여인들. 하지만 아직도 그들의 삶은 베일에 쌓여 있다. 조선시대 여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조선시대 여성은 많이 억압받고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항상 소극적으로 살았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모든 부분에서 그랬었던 것 같아요. 경제권이라든지 뭐 사회 활동하는 거라든지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 차별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많이 다르죠. 폐쇄적이고 남성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그리고 뭔가 좀 웅크려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사 스페셜에서는 이 기획 특집으로 역사 교사들이 선정한 역사 이야기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교사 1000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주제별로는 인물, 또 정치외교, 그리고 문화유산, 또 그 다음으로 생활사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생활사 중에서는 이 여성사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는데요.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아마도 우리 역사 중에서 생활사, 특히 여성의 생활사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배울 기회조차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역사 스페셜에서는 조선시대 여인의 삶이 과연 어떠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여성하면 어떤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평생을 가부장인 이 남자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모습, 아니면은 이 남자보다 아주 하찮은 존재로 이 차별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조선시대는 철저히 남성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여성들은 차별이라는 굴레를 쓰고 이 억울한 삶을 살아야 했다. 우리는 흔히 조선시대의 그 여성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자, 지금 보시는 이 두 사람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여인상으로 손꼽히는 신사임당과 그 아들인 율곡이입니다. 이 율곡은 오죽헌에서 태어나서 그 어린 시절을 오죽헌에서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오죽헌은 신사임당의 친정이고 또 이 율곡의 외가입니다. 율곡이 외가에서 태어나서 외가에서 자랐다면 이 신사임당이 출산을 위해서 이 오죽헌에 와서 율곡을 낳은 후에 그곳에서 계속 살았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결혼 후에도 이 오죽헌에서 계속 살았다는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취재팀은 강릉 오죽헌으로 향했다.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조선시대의 고택 주위엔 검은 대나무, 오죽이 둘러싸고 있다. 지금은 유명한 관광명소가 된 오죽헌. 가장 먼저 본체 건물의 작은 방에 걸린 현판이 눈길을 끈다. 몽룡실, 율곡이 태어난 방이다. 율곡을 임신했을 때 사임당은 꿈에서 용을 봤다고 한다. 그래서 율곡의 어릴 때 이름도 혈용. 사임당은 모두 7남매를 두었는데 율곡은 그중 5째 아이다. 하지만 사임당이 출산을 위해 잠시 친정에 머물렀던 건 아니다.
오죽헌엔 율곡의 어린 시절 흔적이 남아있다. 정조 임금의 명으로 특별히 지어진 어제각엔 율곡이 사용하던 유물이 소장돼 있다. 이 작은 벼루다. 뒷면에는 어지 어필. 정조는 벼루 뒷면에 율곡의 학문을 기리는 글을 친히 남겼는데 이 벼루는 조선시대 대학자 율곡이 어린 시절에 사용하던 것이다. 어렸을 때 율곡 선생님 현용이니까 현용이 썼다고 해서 용용자 벼루연자에서 용년이라고 이름 부르는데 정확한 명칭은 정성 들여 매화를 조각한 용현은 외갓집 어른이 율곡에게 준 선물로 보인다. 율곡 선생은 여기서 1536년 여기서 출생하셔서 6살 때까지 우리 오죽헌 이곳 뜰에서 생활하시다가 바로 어머니를 따라서 서울 집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당시에는 율곡 선생이 6살, 사임당이 38살 때 바로 우리 대궐령을 넘어서 서울로 갔습니다. 결국 여기서는 율곡이 6살 때는 사임당이 결혼한 지 20년째 되는 해다. 결혼 후 20년 동안 사임당은 친정에서 살고 있었던 것일까. 사임당은 19살에 파주에 사는 이원수와 결혼한다. 결혼 후 사임당 부부의 주된 생활터전은 오죽헌이었다. 이는 남편 이원수가 처가살이를 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원수만 처가살이를 했던 것은 아니다. 사임당의 고조부인 최응현은 둘째 딸에게 오죽헌을 물려줬다. 그가 사임당의 외할머니다. 최 씨는 다시 외동딸 이씨 부부와 오죽헌에서 함께 살았는데 바로 사임당의 부모님이다. 이렇게 사임당과는 3대에 걸쳐 처가살이를 한 것이다. 전통시대 때의 결혼 풍습을 서류부가 또는 남기여가혼이라고 합니다. 서류부가라는 것은 사위가 아내 집에 머무른다는 뜻이고요. 남기여가라는 것은 남자가 여자 집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처가살이 풍습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런 결혼 풍습은 삼국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선 전기까지 계속됩니다. 조선시대 풍속화 중에는 혼례를 치르기 위해 길을 떠나는 신랑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말을 타고 신부 집으로 떠나는 신랑. 이것이 바로 처가살이의 시작이었다. 그런데 조선 왕조에서는 이런 전통적인 처가살이 결혼 풍습에 대한 비판이 일기 시작했다. 정도전은 여자가 친정에 살게 되면서 친정부모의 힘을 믿고 남편을 경멸하거나 교만해져 남편과 반목하게 된다고 했다.